아니, 그걸 좀 제가 알아야 이제 그 얘기를 진행하는데, 여러분이 이제 괜히 아는 얘기를 제가 되풀이하면 이게 이제 여러분이 이제 지루하실까봐 제가 이제 파악을 했습니다. 성남이 이제 이번 7월 1일로 50주년이 됩니다. 이제 성남이 조성한 어떻게 조성됐고 또 어떻게 이어왔고 또 다음에 제가 말씀드릴 건 신문 그 다음에 잡지 또 소설에서 성남을 얘기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책도 보여드리고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3분의 2가 이제 성남이 어떻게 조성됐는지 잘 몰라서 살짝만 얘기를 하고 신문 자료 이런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한강이 이렇게 있어요. 한강이. 여기 이제 철교가 있고 인도교가 있고 여기 천호동 쪽에 광진교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철교가 언제 완성된지 아시는 분? 이 철교가 일제히에서 1900년. 그 다음에 인도교라고 지금은 이걸 갖다가 노량진에서 용산으로 가는 한강대교라고 그러죠. 대교. 요게 언제 완공된지 아시는 분? 요게 1917년이에요. 여러분 한 100년 조금 넘었어요. 요게 광진교라고 요게 지금 요게 천호대교도 있는데 천호대교 전에 광진교라고 있어요. 요거는 언제 됐는지 아십니까? 요건 또 1936년, 36년. 그 이제 성남이 서울시 인구가 이제 해방되고 또 60년대 이게 이제 경제 개발이 시작되면서 이 농촌의 인구들이 농사짓고 못 살아. 그러니까 도시로 다 밀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1960년에 400만 되던 게 1970년대 거의 600만 돼요. 600만. 그러니까 거의 10년 사이에 거의 한 200만이 늘어요. 그래서 성남이 1968년에 이제 일단의 주택지 조성 사업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이게 많은 인구가 들어오는데 주택 수요가 폭발적으로 오는데 주택이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올라와서 어떻게 하냐면 철도변, 화천부지, 그 다음에 국공유지를 점령해가지고 판잣집을 짓게 돼요. 그래 그때 판잣집이 얼마냐면 한 20만 원 됐어. 20만 원. 68년도에. 그러니까 이 20만 원을 갖다가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서울시가 국려지책으로 생각한 게 20만 원 중에 5만 원을 이 성남으로 이주시키자. 그래서 성남이 개발되기 시작한 거예요. 당초는 이 20만 원 중에 5만 원을 2천쯤으로 가자. 2천.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못 오게 하자. 그냥 거기다 도시를 설치해서 그리 이제 집단위로 해가지고 하자 그랬는데 그것이 안 돼가지고 여기다가 350만 평에 30만 인구를 하는 도시를 이렇게 만들자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서울 이제 을지로가 거의 중심지죠. 시청은 이만치 있고, 이 성남으로 오려면 길이 없었어. 그래서 을지로가에서 이 광진교라고 천호대교 우쪽에 광진교로 해서 천호동으로 해가지고 송파로 해서 성남으로는 외길밖에 없어요. 외길. 그때 보면 여기 지금 여러분들 군웅 그대로야. 군웅. 이거 군웅 그대로 산이야. 산. 이건 아마 100원도 안 주고 샀을 거야. 그게 나무를 그냥 막 비웠어. 그리고 부르도자로 그냥 밀어버린 거야. 밀어버리고 20평을 이렇게 이제 그 해가지고 줄 띄워주고 그 천막을 그냥 저 군용 천막 줬어요. 저는 이제 봤으니까. 그다음에 그때 뭐 차량이 많지는 않았어. 그러니까 대한통운에다 2가구 3가구 실어다 그냥 갖다 부린 거야. 쓰레기 버린 거야. 버린 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남은 판자촌 쓰레기 갖다 버렸다 이런 거예요. 근데 또 여러분들이 20평을 줬다고 그래서 20평이 다 내 거가 아니야. 여러분들 이런데 이제 이제 구시가지 보면 여기 요 뒤쪽도 보면 요게 20평에다 또 도로를 내가 내야 돼. 그러니까 집 질 수 있는 거는 12평에서 13평이야. 이렇게 이제 열악한 생각. 그 다음에 갖다 부렸다 나가고 해서 여기 수도시설이 없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중간에 어떤 탄천에서 취수를 했어. 여러분은 탄천 이쪽 성남 산성대로 쭉 가면 왼편에 그 수서 쪽으로 들어가는데 거기 취수장이 하나 있는데 거기 취수장을 만들어 가지고 낭주에 했는데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공동 운무를 했어. 공동 파이프 이렇게 펌프라고 그러죠. 펌프. 그 다음에 공중 변수를 했어. 그래 가지고 이제 했는데 이 사람들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이걸 쌍갑으로 하고 10년 분할 상환 해주겠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이게 개발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때 예산이 한 260억, 한 270억 되는데 이것이 뭐냐면 지금으로 돈은 한 2조 7천억 될 거야. 2조 7천억 정도 되는데 이게 일이 막 오다 보니까 71년도 한 20만 명이 됐어요. 20만 명. 그러면 여기 20만 명이 사면 학교도 있어야죠. 뭐 수도 교육시설이 있어야죠. 교통이 아까 했는데 이것밖에 없어요. 요리해서 이렇게 하는 거. 근데 이것도 그냥 곧장이 아니야. 지금 잠실로 해서 가는 게 아니고 요 송파로 해서 다시 올림픽공원 뒤쪽으로 해서 다시 천호역으로 해서 이렇게 갔다. 이 버스가 많은 것도 아니야. 한 30-40분에 한 대씩만 이렇게 가는 거야. 열악을 했어요. 제가 일단 소설에 나타난 그 버스 타는 얘기를 소설을 통해서 이제 얘기를 해드릴 텐데. 그러니까 교통은 여기죠. 여기 뭐 공단을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공단은 그때 당시에 아마 4-5개 정도만 여기 이제 저울된 거예요. 가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땅만 줬지 이 집을 지을 수 있는 여력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남에 우마차 부대가 많았어. 우마차. 말에다가 이렇게 수대해가지고 집 날르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탄천에 모래가 있으니까 그 모래 막 실어다가 집을 짓고 브로커 찍어서 집도 줬어요. 그 다음에 여기 다 고지되니까 차량이 올라갈 수 없어. 그러니까 말마차나 손수레를 이용해가지고 집을 졌어요. 근데 이걸로 해서 문제가 된 게 아니라 서울시하고 71년 8월 달에 약속을 했어요. 양택식 시장하고 이 사람들한테 뭐냐면
3개월 안에 집을 짓지 않으면 이거 취소한다고 그랬어요. 이 입주권을. 그 다음에 얘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100원에서 한 뭐 200원 주고 딴 상을 이걸 갖다가 저 뭐 20평에 16,000원에서 2만원까지 이렇게 내. 그러니까 이게 뭐 몇 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100원짜리 딴 상 뭐 2만원, 날 2만원. 이 사람들이 돈도 없지. 또 이거 저 집을 짓지 않으면 이거 입주권 취소한다고 그랬지. 또 그 다음에 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열을 받는 거예요. 열을 받는 거. 또 뭐가 있냐면 서울서 이렇게 와서 여기 이제 그 입주권이라고 얻었는데 이걸 갖다가 여기서 거주한 게 아니야. 이 사람들은 딱 와 여기 철거민들이 청계천, 용산, 철거문, 보강문 하여튼 뭐 각가지 저 장신동 쪽 이렇게 왔는데 와니까 생활이 안 되잖아. 거기서는 있으면 그래도 노동 품팔이해서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데 여기는 생활 기반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딱지라고 한 걸 갖다가 입주증을 갖다가 팔고 한 60에서 70%는 도로 서울로 간 거야. 간 거야. 그러니까 성남이 새로 개발되는데 오니까 그 시골에서 또 강원도 강산촌에서 일이 몰려들어가지고 그걸 산 거야. 근데 이 사람들한테 이걸 인정을 안 해준다고 그러는 거야. 그 입주자만 이거. 그러니까 이게 저 열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이 땅값을 제대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경기도가 또 실수를 해서 6월쯤 되니까 이걸에다 취득세를 부과했어. 취득세. 그러니까 이게 불난집에 부채질까지 했어. 부채질까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각 뭐 단대리 뭐 태평 뭐 이렇게 이제 뭐 탈리 무슨 지역 그래가지고 이제 그 위원회들이 모여가지고 여기 성남 전성천 목사님이 계셨는데 요 성남 소방서 경찰서 건너편에 거기 이제 위원들이 만들어가지고 이제 이걸 원상복구해라. 약속대로 해라.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일자리를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자세한 사항은 제가 이따가 그 소설 속에 나오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8월 10일 날 11시에 양택식 시장하고 위원들하고 만나서 이걸 최종 결정을 짓자 그랬는데 양택식 시장이 이게 아까도 했지만 이 길로 올라오려니까 맥혀가지고 11시 약속은 11시 반이 넘고 12시 45분이 넘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약속을 하겠다. 저 쳐들어가자.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요 건너편에 이마트인가? 이마트 있죠? 거기가 이제 옛날에 저 출장소였었는데 출장소 원본한테다 그냥 막 불을 던지고 기물을 파손하고 소방서를 파괴하고 한 뭐 3만 명에서 5만 명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생각하기는 그때 한 15만에서 18만 아니면 뭐 한 3분의 1이 나왔다. 그러면 한 3만 명에서 뭐 한 조금 넘던 그런 그 인구가 집결해서 이렇게 이제 이 신문에는 난동 뭐 이렇게 나와요. 일단 이제 얘기를.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이 벌어졌고 이것을 수습하기 위해서 이제 정부는 대책을 해가지고 이 20만이 넘었으니까 이 성남을 시로 승격시키자. 그래서 2년 후에 73년 7월 1일에 이 성남시로 승격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제 그 신문 기사를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보여드리는데, 뭐냐면 이거 뭐 광주단지 시로승격 땅값 올리고 지방세 강화만 뭐 이렇게 나죠. 빗속 5시간 대출 닥치는 대로 부수고 불고 중노자 15명 영장 신청. 근데 그날이 공무교롭게 비가 많이 왔어. 비가 많이 온 날 또 태풍도 왔어. 태풍 동해로바다. 태풍 때문에 비가 악수같이 쏟아지는 날 3만 명이 모였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요 15명이 이제 이 집시법 위반 뭐 난동 부렸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구속이 되죠. 여기에 광주 주민들 난동, 출장소 경찰서에 방화, 주동자 15명 연장 신청, 불법 불은 불모의 황량, 공장 유치관에 전 주민이 실업 상태, 품팔이 마저 어려 16만 생계 막연. 요게 이제 불타는 사정이 뭐 그런 거예요. 여기 빗속 대치 5시간, 전단 돌리며 주민 대치, 과열 군중의 무법 천지, 환경 없는 만원 광주단지, 팽창 못 따라 성급한 건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뭐 다른 또 신문도 있는데 그것도 이제 그 내용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냐면 그때 이제 그 신문 기사 보도는 광주 동아일보는 광주단지 대규모 난동, 불악과 민화요구 서울시 위약에 격분, 오전 11시 동안 양시장 미도착 11시 40분에 도착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8월 11일 날 그 광주단지 주민들 난동 뭐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른 신문 기사는 이제 그 광주단지 주민들 난동 뭐 불법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 이 사람들 하면 이 광주 단지 이 주민들이 생존권 투자한 걸 뭐라고 하냐면 난동으로 표시해요. 난동. 그래서 그때 이제 그때 신문들은 이거 그다음에 우리나라 역사상 주민들이 이렇게 그 시대에 3만 명이 모여서 이렇게 그 시위를 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걸 난동으로 규정하는데 다시 이제 성남시에서는 이걸 인권운동으로 이렇게 이렇게 끝마침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보면 여기도 이제 나오지만은 이게 수요의 성급한 건설, 뭐 행정부재 뭐 이런 여기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원인은 서울시의 얄팍한 행정에, 왜냐하면 자기들 20만이 넘는 철거민을 여기다 그냥 5만을 버린다. 5만을 버린다 그랬는데 갖다 쓰리 것처럼 버린 거예요. 제가 또 한 얘기를 하죠. 제가 이제 그 공직을 했다고 그러죠. 72년도에 이제 그 이 난동이 끝난 후 72년도에 이 경기도사에 김태경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김태경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제가 이제 9월 달에 그 공직이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10월 달쯤인데 그분이 이제 안을 낸 거야. 아, 경기도에 한 24세 시군이 있으니까 시군에 또 묘니 10개다. 그러면 24 곱하기 열은 240이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묘내 니라고 그러죠. 니동 있죠. 거기 일개면에 이계동만 이렇게 저걸 해가지고 여기 철거민들을 이렇게 사랑의 솔길로 덮으자. 그러면 24 곱하기 10, 240, 거기서 또 둘, 그럼 480. 그러니까 500세대를 이렇게 여기 어려운 사람을 그 농촌에 도로 이렇게 농촌 시군에 이제 보내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거기에 참여하게 됐는데, 저희 집은 지금 비행장 아니에요. 비행장 안 둔전이라고. 이제 저는 이제 광주 근처에 근무했으니까 이제 여기로 왔어요. 여기 요 산 넘어 접점 태평동 지금 2, 3동 지역 거기 왔는데 드문드문 이제 집만 있고 허벌판이야. 근데 거기서
이제 그 농촌을 가기 희망하는 사람을 이 덤프 트럭에다 두 갑을 싣고, 그것도 이제 낮에 이렇게 가면 이게 이제 보기가 좋지 않다고 그래서 이제 퇴근이 끝나고 한 7시쯤 와가지고 여기다 싣고 이제 도청면이라고 저쪽 이천 쪽에 하는 도청면이라고 산골이 있어요. 거기다 이제 그 내려준 줄 거기 한 2번 있는데 거기서는 뭐 준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저 마을 회관 같은데 이제 그 임시 거처를 해주고 뭐 땅도 주고 그런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긴 했는데 정말 그때 모습을 보면 참으로. 근데 그 사람들 보니까 나한테 도로 닦고 거기서 못 살겠다고 이제 도로 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신문 그때 신문들은 이게 이제 그 물론 뭐 팽창 뭐 하지만은 결론적으로 이제 난동 불법 뭐 이제 그래서 이제 시로 승격시킨 걸로 이렇게 이제 무마하는 걸로.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그때 이제 양곡을 2천 톤이나 줬어요. 그래서 취로 사업을 시켜가지고 여기 입주민들이 그 먹을 수 있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시간상 언론이 본 그 성남은 제가 이제 이걸로 마치고 다음에는 제가 이제 그 소설로 갔는데 그걸 바꿔가지고 그 잡지가 어떻게 성남시를 묘사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동아지는 그 71년 10월호에 늑보 광주 대단지. 그래서 박희정 기자가 이제 성남에 이제 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하나하나 물어보면서 이제 취재한 기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기사를 보면 이렇게 이제 그 갑자기 이제 그 사회부장이 호출을 해요. 야,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팀을 구성해서 여길 와가지고 그 취재한 기자를 다룬 게 이제 신동아지가 한 기자의 기사입니다. 거길 보면 뭐 저 사람들이 배가 고파 못 살겠다. 일자리 달라. 토지 분양가 내려달라. 그 다음에 100원에 산 땅 10,000원에 파는 이런 영리를 추구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어느 날 이 땅값이 14만 원이 넘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원, 쉽게 말하면 20평에 100원씩 하면 2,000원이죠. 그게 14만 원까지. 그러니까 이게 하니까 여기 이제 또 이제 그 투기꾼들이 몰려요. 투기꾼들이 몰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데는 못 먹어가지고 예를 들면 사람이 이제 또 물도 없으니까 장기부스 걸렸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저 중동 지역을 이제 취재해서 그런 것 같은데 거긴 뭐가 나오냐면 아직 어린 애들, 고등학생도 안 애들이 매춘하는 그런 것도 또 그러니까 생계를 위해서 그것도 이제 묘사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성남시 그러니까 68년에 고시럽고 69년 예를 들면 성남이 이제 조성되면서 71년도에 사태가 났죠. 그때 이제 이 생태를 보면 계획이 이제 359만에서 190만 평을 좀 매입했고, 그 다음에 인구는 35만인데 그때 벌써 19만이에요. 그 다음에 공업단지는 32만 했는데 30만 평. 공장은 이게 이제 만 개인가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8개 업체만 이렇게 되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학교도 27개인데 3개. 그 다음에 상수도는 27,000돈인데 4,000도밖에 안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또 보건소도 2개인데 1개. 그 다음에 이 청소인력도 10대를 목표로 했는데 그때 2대밖에 없는 이런 열악한 환경이었어요. 이제 그런 환경을 하고 앞으로 이 성남시, 이 광주 대단지가 어떻게 나갈 건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월간 중앙은 그때 이제 박태수이라는 작가를 이제 투입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3박 4일간 이렇게 이제 광주에 머물면서 여기 이제 곳곳을 이렇게 누비면서 얘기를 나눈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얘기가 이제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무런 돈도 재산도 없이 굴러온 철거민들, 그리고 좁은 한반도를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던 사람들이 광주 단지에 들어와서 살아낸 비책은 무엇일까? 전설같이 꾸며진 광주 단지에서 작가 박태순 씨는 4박 5일 현장 답사를 실시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어요. 이분도 그냥 가까이 만나요. 만나보는데 진짜 묘책이 없는 거야. 응?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도시를 건설할 때 아파트를 먼저 건설하고 나중에 있죠. 근데 그때는 그냥 건설도 안 된 그냥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무만 피고 부르도자 밀어놓고 그냥 선만 거는데 천박 갖다 그냥 팽개치고 이게 이주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무리한 전쟁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사는 거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은 이 성남이 이제 복개가 돼가지고 이제 실감을 안 해요. 여러분들이 이 앞에 흐르는 도로가 단대천이에요. 저기 남한수상 입구부터 탄천까지 이르는 게 이게 개울이었었어, 개울. 그 다음에 요 넘어도 요 넘어 지금 성남의료원 있고 있는 옛날 구시청짜리 그 앞에 도로가 동청천이에요. 그건 산성동에서 이렇게 또 탄천까지 흐르는 도로였어요. 그 도로가 그러니까 탄천이 있으니까 대천이 있으니까 도로가 양쪽으로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복귀 안 해서 그러니까 1차선 밖에 없는 거나 마찬가지. 그렇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대원천이라고 지금 모란시장 있는데 지금 하대원 공단에서 이렇게 내온 건 대원천인데 거기도 이게 하천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예를 들면 이제 89년에서 95, 6년에 이제 복개가 됐으니까 그래도 이제 도로가 있는 거지. 그게 없었다면 이게 도로가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식이야. 그러니까 개울이 있는 거 그다음 놔두고 그냥 하천 하고 거기다가 도로를 저걸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박태순이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살인적인 불합가격 결사 반대한다. 공약 사건은 약속 말고 사업하고 공약하자. 이게 뭐냐면 그해 6월 달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거든요. 국회의원들 여러분들 공약한다고 다 이루어져요? 아니죠. 그게 뻔지럽게 선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뭘 해주겠다 뭘 해줘 그랬더니 박태순이가 뭐냐 공약만 하지 말고 사업 이야기해라. 그래서 여기 주민들 살게 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269억, 270억 정도 되는 건데 그때 이거를 마련할 서울시 예산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땅을 싸게 사가지고 이걸 분화해가지고 또 다음에 그 도로변의 땅을 팔아가지고 이걸 충당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모순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다음에 혼란 속에 이제 그 그리스도라는 기독교 사상 그 71년 10월로는 광주 대단지 주민소동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글을 썼는데 거기 이제 소동 뭐 그렇게 나왔어요. 시내 18만 가구 모가 건물 중 5만 채를 옮겨 수도 근교의 위성도시로 개발해 인구 25만 살 수 있는 대단지화를 이제 주택을 이제 섬기려고 만들려고 광주 대단지를 만들었는데 이게 철저한 계획과 저걸 해야 되는데 이걸 없이 했다 이거. 예? 아까도 했나 도로 사정이 있어요. 여기 뭐 취업할 수 있는 기업체가 있어요. 물이 확보됐어요. 전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갖다 버린 쓰레기나 마찬가지. 저는 쓰레기로 편해요. 갖다 버린 거예요. 여기서 할 수 있는 거 그냥 차로 갖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남의 이미지가 이렇게 이제 저걸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은 이제 그 끝말에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그 전성천 목사가 아까 저 얘기했지만은 이 투쟁에 앞장섰다고 그랬죠. 그래서 땅값을 원입주달과 같이 내게 하고 과업지주세는 자리가 잡힐 때까지 면세하라. 어떤 약속을 지키고 단지 안에 주민 생계의 대책을 마련해라. 울어야 젖을 주고 한 번 맛을 보아야 정신을 차린다. 그러니까 울어야 애들 젖 주고 한 번 된통을 당해야 이들이 정신을 차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서울시하고 그러니까 건설은 서울시에서 오고 행정은 이게 이제 경기도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주민등록 업무는 성남시에서 하고 이 도시건설은 서울시에서 했어요. 그 이중건설했어요. 근데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정부가 여기 성남시 이제 그 건설 사업소를 만들어 가지고 이걸 이제 통합을 해요. 그러니까 행정 건설을 이제 통합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 광주 단지는 경기도에 편입되고 그래서 이제 경기도에서도 이분이 우려한 건 이거 뭐 경기도도 예산 없는데 이게 의무차지 취급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이제 나타내는 걸로 그때 이제 그 잡지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보면 이 잡지들도 이 사태를 그러니까 무계획적 대책이 없는 그러니까 졸속 행정으로 이렇게 됐어요. 제가 이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전차가 언제까지 다닌 것 같아요? 여러분 서울시 전차가 1968년 7년도 8도 그 사이요. 8년. 네. 요 광진교까지 동대문에서 기동차라고 다녔어. 기동차는 뭐냐면 저 차량이 2개 달린 거야, 2개. 그래서 여러분 동대문 옆에 거기 차고에서 이렇게 화양동으로 뚝섬 화양동으로 해서 광나루까지 기동차가 다녔고 서울시에도 이제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여러분 얼마나 지금 시설이 약화했던 것을 이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진교도 제가 왜 기억을 하냐면 대학 다닐 때 1965년도에 요게 이 광진교가 이 교각 하나가 이렇게 무너졌었어. 그래서 이때 한참 올라서요. 이 이쪽으로 다닐 수 있는 다리가 이거 하나뿐이니까. 그럼 이제 다음은 우리가 이제 언론하고 잡지를 봤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은 제가 이제 그 소설 속에 나오는 성남을 어떻게. 이제 소설을 보니까 최근에도 여러 개 쓴 게 있어요. 근데 그 말만 성남을 지역을 했지 성남의 그 애환이나 성남의 문화나 성남의 그 성장 과정을 이렇게 이제 한 건 없고 그래서 이제 저는
여기 뭐 인쇄되었지만은 몇 가지 그와 다른 것을 통해서 여러분과 같이 한번 얘기를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그래서 이제 요새 줄임말을 많이 쓰죠. 그래서 저도 한번 써봤어요. 난소공, 조세희. 근데 이분이 안타깝게 1942년생인데 경기도 가평 출신인데 작년 12월 달에 하늘나라로 가셨어.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그 문학과 지성에 이제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을 이제 이 발표해 가지고 나중에 제13회 동인문학상을 이제 했는데 어떤 분들 다 그래 얘기가 뭐 어떤 얘기 이게 성남에 관한 얘기를 했다. 성남에 관한 얘기를 했다. 그래서 제가 그 소설 한 120페이지 되는 걸 쭉 보거든. 성남에 대한 건 없어. 성남에 없어. 그냥 성남으로 가겠다. 성남 두 줄이야, 두 줄. 근데 왜 이게 이제 문제가 되냐면 그게 이제 비유법을 썼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시작이 이제 어디냐면 서울 이제 창신동쯤 같아. 그래서 이제 나공구 행복동이라는 그런 도시에서 시작되는데 거기 이제 무호가 이제 집들이 많아요. 이제 거기 사는 그 가족을 중심으로 한 얘기입니다. 거기 보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나를 난장이로 부르는데 117세지야. 117구 마누라가 있고 또 그다음에 아들들이 있고 딸이 있는 그건 이제 5인 가족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난쟁이와 쏘아올린 장공에서 뭐라고 시작했냐면 천국에 사는 사람들은 지옥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우리 다섯 식구는 지옥에 살면서 천국을 생각합니다. 단 하나라도 천국을 생각해 보지 않는 날이 없다. 하루하루 생활이 지겨웠기 때문이다. 우리의 생활은 전쟁과 같았다. 우리는 그 전쟁에서 날마다 지기만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빈민, 어려운 사람들의 얘기를 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살기는 낙원구 행복동에 살지만은 실제 그들은 그러니까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았다. 이런 얘기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했지만 117cm야. 이 사람들한테 계고소가 나와요. 계고소는 뭔지 아시죠? 언제까지 그걸 철거하라. 이제 계고소인데 그 계고소를 발굴한 게 나공구청장이에요. 나공구청장. 나공. 그래서 이제 이 시대는 군사정권 시대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발표자 이제 사람들은 이걸 이제 금소로 이걸 이제 니들 읽지 말아라. 그렇게 이제 저걸 했는데 이게 뭐냐면 아까 전에 천국과 지옥 그러니까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이렇게 이제 구분하는 거예요. 이 문법으로 이렇게 이제 얘기를 나누는데 이들이 이제 철검이 이제 딱지라고 그러죠. 입주권을
이제 그 자기들이 할 수 없으니까 이걸 이제 부동산을 통해서 팔아요. 근데 그동안 뭐 그것도 자기 집이 아니야. 자기 집이 아니고 쉽게 말하면 전세든 집이야. 그러니까 그 전세를 갚아주고 하니까 자기한테 돌아오는 돈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이제 파니까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지. 근데 이거 딸내미가 하나가 있는데 이 딸내미가 거기 그 부동산 업자 그 사람과 관계하면서 이 입주권을 그 금고에 있는 걸 탈취해와요. 그 탈취해오면서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그 금고 속에 아파트 입주권이 들어있어요. 그래 누가 그런 짓을 하라고 그랬냐 그랬더니 빨리 너 일어나라 그랬는데 우린 성남이로 가기로 했다. 빨리 일어나라. 그리고 딸을 이제 채근하는 게 성남이라는 글자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난쟁이 아버지가 그 가장으로서 힘들게 봉사를 해야 되는데 그 봉사를 못하고 나중에 그 벽돌 공장 그 굴뚝에서 떨어져 이제 죽어요. 이제 죽어야 되는데 그때 이제 또 얘기한 뭐냐면 성남으로 가야 하는데 아버지가 안 계셨어. 길게 얘기해 뭐라겠니? 아버지는 돌아가셨어. 벽돌 굴뚝에 별도의 굴뚝 속으로 떨어져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제 소설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큰오빠가 화가 나고 막 소리친 거야. 그렇지 않아? 아버지를 난쟁이로 부르는 악당을 죽여야 돼. 그래 죽여버릴게. 꼭 죽여. 그래 꼭.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그 소설이 이제 끝났는데 이게 이제 그들은 낙원을 이루어간다고 착각을 해요. 설령 낙원이 건설단다 해도 그것이 그들의 것이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낙원으로 들어가는 분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들은 우리를 낙원박, 썩어가지 않은 쓰레기 더미 속에 내동쳐 버렸다. 이렇게 이제 논평을 하는데 이 난송영이 그 노동운동하는 사람들, 근데 그 하나에.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나무는 그 두 줄밖에 없어요. 두 단어밖에 없지만은 그래도 이제 그 성남으로 간다. 너 빨리 일어나.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해서 이게 이제 하나의 이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길어서 제가 9켤레 구두만 쓰는데 9켤레 구두로 남은 산에 그 이제 윤홍길이라는 사람이 쓴 거예요. 여기 이분은 이제 성남에 살았어. 그 다음에 이분은 이제 숭신여고 교사도 했어. 교사도. 그래서 이 성남에 이제 자라요. 70년대 살았기 때문에 이분은 이제 1942년 전북 정읍순생이고 이제 유교를 묘사한 장마로 이제 데뷔했는데 1970년도에 이제 숭신여고 교사를 한 2년 정도 한 것 같아요. 2년 정도. 그래서 이제 1977년도에
제4의 한국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 아홉편의 구두 속에는 이 성남을 묘사한 얘기가 엄동, 아홉편의 구두를 남은 산에 직선과 곡선, 창백한 중년 이렇게 4편이 있어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아까 얘기한 난소공보다 이것이 이제 성남을 이렇게 잘 펴놓은 걸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홉편의 구두를 하기 전에 지금 이제 엄동이라는 1975년 3월 현대문학에 이게 발표된 작품인데 이것도 아까 성남에서 을지로 오고 가는 그 버스 운행에서 일어난 얘기입니다. 거기 출판사에 대한 박실한 사람하고 정영순이라는 그 일본어 공부하는 아가씨를 이제 등장인물을 하는데 이게 이제 그 을지로가 버스 종점이야. 여기로 와려면 1시간, 그때 1시간 뭐 한 20분에 반 걸려. 근데 이제 그때 통금이 있었죠. 통금이 있었으니까 이게 이제 막차를 못하면 난리가 나는 거야. 그리고 이 버스 배차 기간이 뭐 지금같이 뭐 사업은 노선 있는 거 아니라 이것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출퇴근이 끝나고 퇴근 시간에는 지옥이지. 그냥 수십 메터, 저도 이제 경험을 했지만 수십 메터 길을 기다리는 거야. 그러면 10,000원 뽑으면 또 이제 다른 버스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이게 이제 그 12월 추운 때 얘기인데 이 박씨라는 사람이 출판사 다니는데 그날 이제 그 친구들 야 술 한잔 해 그래가지고 술 한잔을 먹고 10시가 넘어서 이제 버스 정류를 하는데 이게 버스가 안 오는 거야. 그래 줄은 또 이렇게 서는 거야. 그래서 이제 기다리는 거야. 그러니까 기다리다 못한 사람들은 이제 불로 쬐려고 그래서 뭐 자리 좀 맡아주세요 하고 근처 다방에 가서 이제 차도 마시는 사람 있고 그랬는데 이제 11시가 넘고 12시가 다 돼갈 무렵이니까 사람들이 일부는 이제 여관으로 가서 거기 갔다 올 수 있는 시간이 오니까 여관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박씨도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근데 이제 다방에 가서 몸을 좀 묵히고 또 왔는데 이 정영순이라는 아가씨가 당돌하게 물어요. 아저씨 혹시 이따가 여관에 가실 거 아니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혹시 여관에 가면 저도 같이 데려가 줄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어디서 노숙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같이 가가지고 같이 이제 몸을 녹이고 거기서 이제 있을 거다. 이런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이 버스끼리 이렇게 이제 아주 교통이 열악했다는 것을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둘이 이제 대화를 나눠요. 그 아가씨가 성남 오신 지 얼마 됐어요? 그랬더니 아직은 저는 채 1년도 안 되고 전에 사건이 났을 때 신문을 보고서야 거기가 어떤지 알았어요. 그런데 내가 인연이 되려가면 생각도 못했어요. 하지만 사람이 살다 보니 우열이라는 것이 있죠.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 하소연식인데
아가씨가 선생님 나빠요. 예? 그럼 아가씨는 성남 사는 게 자랑스러워요. 이제 이렇게 이제 반문합니다. 그래서 아가씨 대답이 그래요. 전 자랑스러워요. 누구한테도 제가 성남 사람이라는 것을 떳떳이 내세울 수 있어요. 지금까지 저희 집안은 오랫동안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고향도 없이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고향이라는 것이 생기게 됐어요. 그 고향이 어떻게 생긴 것이든 또 누가 만들어준 것인지 저는 상관 안 해도 그저 유행가 가사처럼 아무데나 정들면 고향이라고 믿고 살고 싶어요. 그래서 남보다 더 성남을 소중하게 여겨요. 뭐 이렇게 이제 답변을 합니다. 근데 이제 아무리도 아는데 그냥 사람들이 이제 거의 수백 명이니까 막 이제 소리 지르고 이놈들 버스 배차 안 오냐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이제 긴급 이제 그 시험버스를 투입해가지고 이제 그 끝 무렵에 이제 박 씨하고 그 아가씨하고 이제 그 버스를 타고 이렇게 성남으로 돌아온다는 얘기가 이제 그 엄동이라는 거고 이제 오늘의 이제 주요 이제 아홉편의 구두가 이제 엄동 다음에 쓰여진 거예요. 아홉편의 군두는 이제 그 오 선생이 있어. 오 선생. 그 학교 선생. 그래서 아마 이 윤은길 그 자신을 얘기하는지 몰라. 그래서 성남에서 보면 20평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조금 40평짜리 그 뭐 국민주택이나 또 이렇게 있는 게 있어요. 성남에 보면 그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 20평에 살다가 이게 이제 조금 빚을 내고 또 이제 40평짜리 이제 그 조금 큰 집을 마련을 했어요. 근데 이 은행빚을 갚아야 되고 저거니까 요 바깥에 한 방을 좀 세를 놓으면 좋겠다. 그래서 마누라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세를 이제 놓게 되는데 그때 이제 그 권씨라는 사람이 이제 이 세를 들게 돼요. 세를 들게 되는데 이분은 이제 그 뭐 출판사를 다니고 그랬는데 이제 그 요주의 인물이야. 성남시 그 문제 그 시위 때 가담했다고 그래가지고 이 경찰이 이 권씨를 찾아다니고 권씨의 동향을 파악해달라고 오 선생한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오 선생은 내가 뭐 그것까지 해야 될 의무가 있냐 그랬더니 권 선생이 왜 그러십니까? 전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경찰에서 이제 오 선생의 그 동태를 이제 보고 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오 선생 내 그 세방 들 때부터 문제를 일으켜요. 처음에는 뭐 이제 그 아들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는데 저 오 선생이 보니까 그 마누라가 배가 이렇게 만삭이 됐어. 이제 만삭이 된 배. 근데 이분이 하는 게 뭐 출판사가 어디 다닌다고 그러면서도 매일 이제 그 아침 안 되면 이 구두를 내놓고 아홉편의 구두를 그래. 구두를 막 닦는 걸로 자기 자존심을 이제 세우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이 권 선생이라는 분이 이제 애를 낳게 돼요. 애를.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는데 입원비도 없어. 그래서 오 선생이 또 보증을 서. 근데 또 퇴원해야 돼. 저것도 없잖아. 퇴원비를 줘 있는 마련은 없으니까 이 권씨라는 사람이 밤중에 이제 수건을 뒤집어 쓰고 오 선생을 내가서 돈 내라고. 그렇게 이제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보니까 오 선생이 보니까 왜 그러시냐고 좋게 그래요. 내가 부담해 준다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무말했는데 이게 창피하니까 이 권씨가 마누라는 애를 낳는 그 병원에 있는데 도망을 가버려.
도망을 해버리고 이제 나중에 그것을 이제 보증섰던 오 선생이 이제 그 병원 치료비를 이제 부담해주고 이제 나오는 이런 얘기가 이제 이 아홉 켤레 구두에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지막 자존심이 있지만은 근데 이제 이 얘기에서 뭐냐면 자기의 마지막 자존심이 이제 그 구두를 생각하는 거야. 자기는 나 대학 나온 사람이고 나 출판사 다녀. 그러지만은 실제로 이제 그 자식들 그 가족을 부양 못하는 이런 이제 그 모습을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자기는 그 아침마다 그 아홉 켤레 구두를 닦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제 그 자기 자신을 이제 나타나려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그 속에서 이제 이 성남의 이제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윤홍길은 이 직선과 이 곡선을 이제 또 한국문학에 이제 연주했죠. 한국문학에 연주했는데 이것은 뭐냐면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아까 마누라가 병원에서 애를 낳는데도 못하고 뭐고 이제 도망갔다고 그러는데 자기 처지를 비관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나중에 술집 접대보고 이제 죽으려고 산속으로 가요. 그래서 이제 수면제를 먹고 약을 먹고 그러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이 실수한 걸 발견해가지고 다시 이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후에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이 아홉 켤레 구두를 이제 다 불살라버려요. 불살라버리고 자기였던 것을 이제 다 이제 없애버려요. 자기 자존심을. 그래가지고 생각한 게 뭐냐면 내가 이제 취직을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신문 광고변에 이제 예를 들어 부인 광고를 보고 이력서를 쓰고 다니게 돼요. 근데 하루는 이제 이력서를 하고 버스 정류장에 있는데 버스가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타려고 한 발을 내디려고 갔는데 어떤 승용차가 와서 이 사람을 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때 이제 이 독림산업이라는 그 회사 차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와요. 그래서 합의를 보자. 뭐 치료비 다 불어주고 보상해 줄 거다. 근데 이제 오 선생도 거기 등장해요. 근데 오 선생 같으면 그거 뭐 저걸 하고 끝까지 저걸 해가지고 많은 보상도 받고 좀 이렇게 해결하자 그랬는데 이 권 씨는 그냥 선뜻 회사 측하고 어떻게 했냐면 치료비하고 약간의 보상을 주고 취직을 시켜준다는 조건으로 이제 이게 타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지까지 자기가 이렇게 꼿꼿하게 이렇게 직선으로 나왔던 것이 이제 그 사건을 해서 이제 곡선으로 간다는 것이 이게 저 직선과 곡선의 얘기고, 그 다음에 창백한 중년은 이게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이런 뭐 이렇게 사무실에 근무하는 게 아니라 공장에 관리라고 내려보내기는데 거기서 직책이 없는 거야. 한 200명 공원이 있는데 이 사람이 직책이 뭐 공원 뭐 그들이 일 잘하는가 이걸 탐방하는 이걸 적어놓은 게 아니라 그냥 직책이 없어. 나한테 직책을 주시오 그랬더니 그 총무과에서 얘기를 하지 않느냐고. 권 선생님이 알아서 오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막 빙빙 돌게 되는 거예요. 하루는 점심시간에 이렇게 나와봤는데 다른 사람들은 점심시간 오면 다 군의 식당으로 가는데 한 처녀가 이 창고 옆에서 혼자 밥을 먹는 거예요. 이제 그 모습을 보게 돼요. 이제 그 모습을 보는데 밥을 먹어서 콜록한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이상하게 봐서 주니까 이 처녀가 나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좀 봐달라고. 그냥 내가 무슨 나도 아무 권한이 없다고 그랬더니 선생님 대학까지 나오고 다 저 총무과에서 내려보낸 거 다 아는데 뭘 그렇게 저 좀 봐주면 안 되느냐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 처녀는 뭐냐면 이 결핵이 있으니까 그 다른 사람들한테 전염될까봐 자기가 이제 그리고 결핵이 있으면 이제 잘릴까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그 염려 말라고 내가 저걸 한다고. 근데 하루는 퇴근하는데 이 처녀가 쫓아와요. 쫓아오면서 선생님 어디 사느냐고 그랬더니 난 성남 산다고 이제 그래요. 그리고 그럼 어디 저쪽 영등포로 가서 이제 그 차를 탈 거라고 그랬더니 이제 같이 좀 얘기 좀 하라고 그러면서 권 선생님이 나를 봐주시면 내가 모든 것까지 다 제공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몸까지 허락하겠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는 그런 게 없다. 근데 이제 이 공원은 그 권 선생이 무슨 권한이나 있는지 알고 이렇게 이제 매달리는 거죠. 근데 그 다음 일요일 날 이 공원이 이제 그 절단기에다 손을 넣고 한쪽 손이 잘라져요. 근데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해결하려고 그랬는데 그 남자친구는 사람이 이 사람을 거절해요. 그런 걸로 해가지고 이게 이제 그 얘기는 끝마치는데 거기도 뭐 다른 얘기는 없어요. 그 노동자들의 생활 어려움, 그때 시대, 그 다음에 뭐 성남에 산다 이제 그런 얘기로 해서 이제 윤홍길이는 장마, 아홉켤레구두, 직선과 곡선, 그 다음에 창백한 중년 이렇게 네 편이 그 성남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그런 거고 조금 이제 그 얘기가 이제 심각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이문열의 변경에 대해서 제가 이 변경이 이런 거예요. 변경이 이제 아까 제가 아홉켤레구도 안 봤는데 요게 이제 난장이가 소울 장거 그런 책이고 그다음에 요게 이제 그 윤홍길의 아홉켤레구두 그게 이제 변경에 대해서 지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경은 이제 1986년에 1권이 출간하고 1998년에 12권이 발간됐어요. 그래서 자그마치 12년 동안 이문열이가 쓴 소설이에요. 이거는 이제 그 1950년대부터 우리 이제 그 여기 광주 대단지 사건까지 이제 그 현대사를 이제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보면 그게 이제 그 주인공이 이제 그 가족사를 통해서 이 시대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
둘째 아들이는 제가 좀 있다. 이 아버지가 월북을 했어요. 월북. 그 다음에 어머니는 남도당 선전구원을 했던 그런 거고, 이게 이제 큰 아들, 큰 딸, 또 요 차남, 막내딸. 그래서 이제 그 6명의 식구들 얘기인데, 이게 이문열이 아버지도 월북을 했어요. 작가 이문열이 아버지도 이제 월북을 해가지고, 그 가족사 얘기를 다루지 않았나, 뭐 이렇게 이제 그 논평하는 사람들은 얘기를 해요. 이제 처음서부터 뭐 1권부터 12권까지 얘기를 하면 몇 시간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그 앞에 부분은 제가 생략을 하고, 요 9권부터 12권까지가 성남에 대해서, 성남 광주대단지 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월북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연자제라고 아시는 거예요. 연자제 아세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이제 범죄를 저지르죠. 그러면 이제 그 직계 비속이,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그 육군사관학교나 이런 데 장교로, 또 그다음에 고위공직자로 들어가려면 이건 이제 저걸 했어요. 이걸 그러니까 신혼조회 했는데, 제 여담이지만 우리 둘째 여동생이 그때 이제 그 안기부라고, 김대중 정부 때, 김대중 그 납치 사건 때 이제 그 안기부에 이제 근무를 하게 됐는데, 거기 근무를 하게 되면 이제 신혼조회라고 했어요. 신혼조회. 그래서 형사가 날 찾아왔더라고. 그래서 뭐 당신네 둘째 고모가 13살에 돌아갔는데 왜 돌아갔느냐는 거야. 근데 뭐 나오고 나이 차이도 내 얼굴도 못 보는 고모가 13살에 죽은 걸 내가 어떻게 아느냐고. 잠시 기다려보라고. 그래서 이제 큰어머니한테 전화했죠. 큰어머니 고모가 있었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아궁이에 불을 놓다가 그때 인조 침마라고 있잖아요. 거기에 불이 붙어서 돌아가셨다 그러는 거야. 이제 또 뭐 외갓집을 내가 알아요. 그래서 이제 외삼촌을 부르고, 그래서 여기 뭐 성남 파견 안기부 이제 조종관이 이제 와가지고 코치코치 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그게 연자제예요. 거기 하나 뭐가 문제가 나면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공직에 취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등용을 안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저쪽에 공직에 있을 때인데, 그쪽에 이제 예를 들면 옛날에 이제 지방 공산당에, 그러니까 노동연맹 그런데 가입한 사람들이 많은 동네가 또 따로 있어요. 이제 뭐 특정 성씨를 얘기하면 됐지만 구시촌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이 사람들한테 2달에 한 번씩 정부과 형사가 찾아오는 거예요. 하면서 이 사람들 인적사항이 어떠니 이런 거예요. 그게 이제 연자제인데, 그러니까 연자제니까 이들이 이제 어디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시골로 내려가요. 시골로 내려가가지고 이제 위랑이라는 데 가가지고 생활을 하다가, 그때 이제 60년대 군사혁명이 일어나고 국토 개척을 했어요. 국토 개척단이라고 그랬는데 있는데, 그때 이제 그 지역에 이제 산을 개발해가지고
개간을 해가지고 농사 짓는 걸로 이 소설이 시작을 돼요. 근데 이제 이렇게 그 파란만장을 생활을 시작하다가 이제 그 예를 들면 어머니하고 그 아들이 이 땅을 팔아요. 그래서 한 60만 원 받나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이쪽 그 서울로 올라와서 이제 판잣집을 한 10만 원 주고 사고 나머지 한 50만 원을 이제 그 사채업자에게 줘요. 사채회사. 그 저 60년대 뭐가 있었냐면 은행에 이제 돈을 못 빌리니까 그 회사 하는 사람들이 개인 사채를 해서 이자를 많이 줬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익 좀 나오고 또 이 막내딸은 이제 그 이 공원 일이 이러고 그러니까 생계를 이어갔는데 이게 이제 그 회사채를 주는 게 그 회사가 몽땅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전 재산이 이제 이게 다 없어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 판잣집도 철거되니까 이제 이 단계리 쪽으로 온다고 그래요. 이제 그 구검에 이 광주 대단지로 와서 거기서 이제 이렇게 이제 집을 짓는 걸로 이제 이 성남에 대한 묘사가 시작이 되죠. 근데 이 큰딸은 이제 그 시골로 내려가지 않고 서울에서 학원에 다니며 공부한다고 그러다가 그 치과 그 의사한테 거기서 이제 보조 일을 하다가 치과 의사한테 폭행을 당하죠. 그리고 거기 이제 뛰쳐나와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유흥업소 전전하고 뭐 하다가 이제 그 강남의 말죽거리 쪽에 배바스라는 그 어떤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하고 결혼하고 또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그 이 강남 부동산 그 맛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 큰딸이 이리 와요. 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딱지도 사고 이제 그런 얘기가 이제 그 이 병경에서 뭐 10권, 11권 이렇게 나오는데 이 차남이 오랜만에 이제 그 자기 동생을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우리 식구들 다 어디 갔어? 그러니까 몰랐어? 그 연락을 이제 얘는 잘 연락도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옥경이가 하는 얘기가 이제 성남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오빠 그런데 우리가 짐짝처럼 부러진 대단지란 곳이 어떤지 알아? 아까 말했듯 아직은 허허벌판이 아니고 겨우 길만 뚫어져 놓은 들판 같은 야산이야. 직장은 물론 막노동할 공사판 하나 제대로 없는 데서 돈 5,000원과 밀가루 2포가 얼마나 가겠어. 그리고 주거 환경 아무리 크다 해도 한 건물 안에서 10집이 사는 광경을 상상이나 해봤어? 수도도 없고 하수도 없고 공동변수는 제대로 마련되지도 않아. 물론 멀리서 길어와야 되고 천막 앞은 개수불로 질퍽거려. 아침마다 공중변소는 배국줄 모양 줄을 서야 된다고 이렇게 이제 그 성남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딱지 얘기가 나와요. 우리 분양증은 딱지 중에도 특히 무딱지라 불려. 추첨 뒤에도 집 질 수 있게 정지될 때까지 또 얼마나 기다려야 할지 모르고 거기다가 잘 정지된 딱 대지가 있대도 없는 사람이 무슨 수로 거기다 집을 지어. 시멘트 블록으로 대강 지어도 5만 원이 든대인데 그게 어떻게 해? 이런 식으로 그 옥경이가 막내딸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큰딸은 뭐라고 하냐면 여의도가 개발이 좋으니까 여의도에 가서 딱지 살까? 또 광주 대단지가 또 여기 거기서 바람이 분다니까 광주 대단지로 갈까? 그래가지고
이 광주 대단지 단대리에 와가지고 이제 딱지 장사를 시작해요. 그것이 이제 이 떠도는 자의 노래, 이문열이가 쓴 소설의 성남의 묘사입니다. 여러분 저 무딱지 얘기가 나오지. 무딱지 얘기는 뭐냐면 철거민들한테 어디가 지정된 게 없어. 그냥 니들 그 딱지권 하나 준 거야. 근데 그게 이제 그걸 갖다 나중에 이제 공개 추첨을 해요. 그 지번이 결정되면. 그러면 그때야 이제 어디가 될지 이제 결정되는 게 무딱지. 그러니까 어디가 지정되지 않았다는 그게 이제 무딱지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분양지 전매 조치. 아까 얘기했지만 왜 사태가 났느냐. 그래서 이제 전성천 목사, 박춘하 장로, 근데 이제 투쟁위원회가 생기고 지역위원회가 생겨요. 대처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이 이제 구호가 뭐냐면 100원에 매수한 땅 10,000원으로 폭립하자. 살인전 불안하게 결세 반대. 공약 사업 약속 말고 사업으로 공략하자. 배고파 우는 사연 세금으로 자격 말자. 이간 정책 쓰지 말자. 단지 주민 약속시키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 큰아들이 이제 지역위원회가 생긴다고 그랬죠. 투쟁위원회 있고 지적대책위원회 생긴데 그 지역에서 이제 주민들이 살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대학물도 모르고 좀 머리깨나 쓰겠으니까 여걸 몇 번을 찾아봐요. 이 선생, 여기 지역위원장 맡아야지. 이 당신밖에 없어. 우리 잘 알지도 못하니까 맡아라 그러니까 이명훈이 이제 실직을 고해요. 나는 이제 수배자다. 나는 수배자고 나는 이제 연자에 걸리고 그래서 못하는 거다. 내가 뒤에서는 내가 열심히 이렇게 보조를 해줄 테니까 쉽게 말하면 통장이 그냥 위원장 맡고 난 이제 그랬어요. 근데 막상 11일 날 돼가지고 이 사건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쉽게 말하면 이명호이라는 큰 아들이 이제 예를 들면 주모자 비슷하게 이제 이 시위에 가담을 하게 됐죠. 그래서 시위에 가담하고 아까도 말한 게 진명수배의 날이고 체포가 나니까 이명훈이가 이 강원도 산골로 가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산골로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저걸 해요. 거기서 이제 광부 들어오고 싸움이 돼서 거기서 이제 죽었다고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는데 수사과 형사는 이거 보고서를 마무리 져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이 변경은 그 얘기를 이제 쓰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명훈이 돼서 이 아버지 관계, 어머니 관계 이렇게 쭉 대학생활 이렇게 여기까지 분류되어 얘기하면서도 실제로 이 사람이 그렇게 폭력적으로 시위한 게 아니다. 이거는 이 민노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변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좀 어렵기 때문에 다음은 한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강은 이거죠. 10권짜리 책이에요. 10권짜리. 조종래는 태백산맥, 아리랑 이렇게 이제 대작을 많이 썼는데 이제 한강은 이제 이게 이제 태백산맥에서 이제 정치적 논란을 이제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이제 근대사 속에 이제 한강을
조정래는 이제 육권에서 이제 이 광주 이 사태를 하는데 시작이 어떻게 됐냐면 사회부장한테 전화가 걸려와요. 네, 무슨 일이라고요? 그랬더니 이제 그 광주 사태가 여기서 이제 그 폭동이 일어난 거를 이제 얘기를 듣고 사회부 기자를 소집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사회부 기자들이 이 성남에 와가지고 그 광주 대단지 일어난 얘기를 나누는데 거기 또 아주 참 술 취한 사람 만나가지고 땅값 얘기 그런 건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저러고 그 다음에 거기 뭐가 나오냐면 얼마나 배가 고파 환장을 했으면 제가 금방 낳은 애를 솥해놓고 살았겠어 글쎄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이 이제 그 성남시지라고 권기영 씨가 쓴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유언비어 모양 얘기도 같지 않은 얘기가 이제 들어왔는데 뭐냐면 이제 어떤 여자가 있는데 이제 그 애를 낳았어. 애를 낳았는데 사흘이 되도록 이 남편은 이제 노동시장 가서 이제 돈 벌어왔다 그랬는데 오질 않는 거야. 그러니까 여자가 먹을 것도 없으니까 눈이 뒤집혀가지고 자기 바로 애 남애를 솥해놓고 삶았다 이런 얘기인데 이거는 이게 이제 그 권기영의 광주 시지 성남 시지라는데 이게 이제 기록돼 가지고 이게 또 이제 이 조종래도 이 얘기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뒷골목 얘기 이제 골목에서 아저씨 놀러 오세요 그런 얘기. 그다음에 버스 정류장 얘기. 그다음에 이제 목사를 만나서 대충 둘러보셨다고 했지만 여기는 사람 사는 곳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옥이 어디 이보다도 더 심하겠어요. 이렇게 이제 한풀이하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한강에서는 이 잘못을 우리가 경제정책의 근본적인 잘못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출 위주로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 민생의 아픔을 얘기하지 못하는 것. 그게 뭐냐면 경제발전의 상징인 의리한 고층건물이 줄비한 서울은 천당이었고 천막집들이 촘촘한 골목이나 악취가 진동하는 성남은 갈 데 없는 지옥이었다. 이렇게 이제 성남을 지옥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간 때문에 제가 이제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모란시장 여자라고 그래요. 모란시장 여자. 근데 재밌는 건 이게 제목은 모란시장 여자로 있는데 이 소개를 안만 들여봐도 모란시장 여자라고 쓴 저건 없어. 없어. 그게 보니까 개 잡는 여자 오늘도 무사히 그토록 긴 세월을 달빛의 끝 부용산 구름에 섰죠. 그래서 제가 보면 개 잡는 여자로 이렇게 이제 만약 책 제목을 했으면 혐오감을 느껴서 그냥 모란시장 여자로 했고 소개는 개 잡는 여자로 하지 않느냐.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여기 이제 여러분 이제 모라시장 다들 가보셨죠? 가보셨는데 지금 뭐 옛날같이 이제 개 잡는 그런 건 없어요. 그리고 물론 뭐 건강원이라고 뭐 그 개고기 팔고 있는 데는 이제 여러 몇 군데 되는데 이제 그거예요. 근데 이제 그 여기 모란시장에 장수 건강원이라는 그 건강원을 중심으로 그 미자와 그다음에 그 일하는 김군, 미자의 남편, 단골손인 김명수 이게 나오는데 미자 아버지가 이 그 건강원을 이제 운영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그 어머니가 오토바이 타고 개고기를 배달하다가 그 교통사고로 죽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침울해지고 그러니까 이 그 미자가 그 남편과 상의해서 이 건강원을 이제 운영을 하게 되는데 건강원 운영하면 개를 잡아야 있잖아. 개를 잡아. 그래서 이제 그 개를 잡으면서 또 거기서 일어나는 그 애환을 이제 그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얘기는 거기 보면 이제 뭐 쭉 남편이 이게 여자가 개를 잡으니까 저녁에 들어와 같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요? 냄새 나지. 그리고 개 냄새 나면 어떡해. 그래서 이제 이혼을 요구해. 이혼. 근데 이 미자는 뭐 이혼하기도 모르니까 그냥 내버려두고 못 듣는 척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편의 소리가 이렇게 나와요. 징그러워. 네 눈에는 살기가 안 느껴져. 돈을 원해? 난 돈은 별로 없고 최선을 다해볼 테니까 얼마나 되는지 말해. 제발 도장 좀 찍어줘. 찍어줘 제발. 그렇게 이제 이혼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딸아이가 하나 있는데. 그리고 남편은 화투짝 내던지듯 미자의 무릎 앞에다 발을 톡톡 던졌다. 미자는 주먹을 꽉 쥐었다. 이미 식어져버린 되돌리고 싶지는 않. 결혼 생활은 계속할 마음은 없었지만 남편의 요구대로 도장을 찍어주기 싫었다.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개를 이렇게 이제 그 시장에서 이제 그 잡는 모습 속에 그 아주 모습이 적나라하게 이제 그 묘사되는데 철망 안에 개가 퍼들럭거렸다. 올가미가 점점 더 깊이 누렁이의 목을 조였다. 그러나 사지를 버둥거리던 눈동자가 파랗게 변했다. 미자는 고개를 돌리어 누렁이가 내쏘는 인감을 애원했다. 누렁이가 발톱을 세워 바닥을 긁는 소리가 가시처럼 귀에 박혔다. 미자는 어금니를 꽉 깨물어 더욱 강하게 줄을 당했다. 누렁이의 입이 열리며 혀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다. 누렁이의 진저리를 길고 질겼다. 미자는 눈을 질끈 감고 입술을 깨물었다. 올가미를 더욱 조금 더 세게 당겼다. 누렁이의 마지막 진저리가 손목을 타러 올라가 가슴으로 전해진다. 진저리가 끝나자 손목이 연결된 줄에서 탄력이 사라졌다. 이렇게 이제 그 개와 씨름하는 이런 아주 모습을 아주 그 잘 묘사했는데, 그다음에 이제 생뚱맞게 뭐가 나오냐면 이제 그 아까 그 손님이 있어요. 손님 그 건강원에서 이제 그 하는 손님이 이제 그 미자가 볼 때마다 사장님 차 한잔 하시죠? 언제 한번 나오고 차 한잔 하시죠? 그러니까 미자는 그 손님이 자기를 좋아할지 알고 이제 그 저거래요.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 분에 이런 날이거든. 그날도 이제 그 손님이 와서 차 한잔 하시니까 기다리라고. 그리고 이제 자기 이러던 일복을 다 하고 다 씻고 나서 그 손님을 끌고 이제 이렇게 여기 관광 호텔로 나온 이제 간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성남 관광 호텔 들어보셨어요? 예. 네. 여기
신흥동. 네. 아니 여기 수진동. 아, 모락고개 밑. 네, 거기 성남 저 관광호텔 얘기도 나오고 그래. 근데 그런 걸 이제 묘사했어요. 그래서 이 여기 보면 근데 여러분들 이제 모란시장이 개가 언제 들어오냐면 그때는 장이 4일 9일이죠. 그러니까 3일날 8일날 들어와요. 하루 전에 고추 오고. 근데 이제 보면 요런 이제 철제로 만든 칸 안에 4-5마리 있어. 근데 그걸 그냥 꺼내서 사는 게 아니고 이걸 갖다 보고 이제 그 근위로 달아서 무게를 달아가지고 지불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이 이제 적어졌는데 이제 저기가 이제 그 결론을 마치겠습니다. 뭐 여기 이제 그 모란시장이라는 쓴 소설이 또 뭐 몇 개 있는데 그거는 뭐 제가 이제 나중에 적으라고 제가 시간이 됐기 때문에 결론을 마치겠습니다. 성남은 서울시가 자기들이 처리하다 못한 쓰레기를 버려서 이렇게 이제 그 도시가 형성됐어요. 그런데 이제 89년도에 분당 신도시, 그다음 판교, 위례가 개발하면서 이게 이제 그 도시가 점점 개발되고 고시까지도 지금 이제 새로 이렇게 재개발하면서 새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경기도에서 5째 도시고 살기 좋은 5째 도시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예산은 3억 4,400만 원으로 경기도에서 최고로 하고 인구도 아직 97만까지 갔다가 지금 92만으로 했는데 저는 뭐 100만이 되든 90만이 되든 그건 문제 아니고 이 지역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특례시를 자꾸 하려고 하니까 100만을 넘으려고. 근데 제가 좀 힘들어요. 조금 그 5, 6만이나 7만 하는 게 힘든 거고. 대장동 개발하면 충분히 될 것 같은데. 안 돼. 성남시는 이제 그렇게 된 건데 호간에 90년도 이제 그 92년도 그 분당이 입주하면서 그 사람들은 이 입적 성남 구시까지는 자기들 걸 취급을 안 했어. 그래서 자기 어디 사냐면 분당 산다고 판교 산다고 이제 그래요. 지금도 그러네. 네, 지금도 그러죠. 근데 이제 그 우리가 지금 성남에는 이제 탄천이라는 그 용인 발화산에서 온 게 한강으로 흐르고 있어요. 그 탄천은 변함없어요. 구미천이 흐르고 아까 전 단대천 얘기도 했고 그다음에 대원천 얘기도 했고 복족천 얘기도 또 상적천 얘기도 그 많은 작은 개울이 하나가 모여서 이 탄천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남은 그 뭐 분당 그 사람들이 뭐 이룬 도시가 아니에요. 다 이 각 지방 각 지역에서 그 삶의 터전을 위해서 모여서 애쓴 사람들이 하나하나 갖고 온 도시예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조금 한 2, 3분 초과되었습니다. 펄벅이라는 작가의 얘기를 마지막으로 들려드리고 이 강연을 마치려고 합니다. 펄벅은 대지라는 소설로 노벨 평화상을 탔고 우리나라는 여러분이 이제 혹시 알지만 그 살아있는 날때 더 리빙 니드라고 하는 제목이 63년도에 발간된 게 있어요. 그게 한국을 소재로 한 게 있고 그 전에 또 라브 앤드 모닝 탐이라고 한국에서 온 처녀들이라고 하는 그 책이 실제는 이제 그 책이 있고 그 다음에 더 뉴이어 새해라는 그 세 개의 책이 한국을 묘사했어요. 그분이 이제
케네디 대통령 때 케네디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이나 아니 노벨 문학상이나 이런 작가들을 모여서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얘기를 하면 케네디가 일본만 해도 좋은데 한국은 골치 아파. 그 주한미군을 주둔시켜가지고 그 수많은 군사비를 지원하는 것이에요. 그걸 철수시켜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듣자 펄벅이 뭐라고 그랬냐면 대통령님 일본이 그렇게 저걸 합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영국에게 침략을 받았을 때 영국군이 우리를 지배를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아직도 일본이 한국에 대한 만행을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우리 미국을 고맙게 생각하고 또 하는지 아십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그분이 이제 한국의 농촌을 이렇게 답사하다 보니까 저녁 때 소달구지에 살구지에 볕단을 싣고 이렇게 소가 오고 그 뒤를 볕단을 진 농부가 지게를 지고 소를 끌고 가는 걸 보고 왜 저 농부는 왜 달구지에 짐을 싣고 또 편안히 그 달구지에 타고 가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그 통역하는 사람이 이제 농부한테 물어보니까 농부가 저 소도 하루 종일 나와 같이 일했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같이 이렇게 도와주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가을에 여러분들이 이제 초겨울 가면 농촌에 감나무에 감이 달린 거 보이죠? 감이 이제 이 꼭대기에 몇 개씩 달렸어요. 그래서 펄벅이 물어보는 거예요. 왜 저 감을 다 따지 않고 몇 개 남겨놨습니까? 그러니까 그 펄벅이 얘기가 그거는 여기 오는 새들이 겨울에 이제 요새 말로 까치밥이라고 그러죠. 새들이 먹을 양식으로 남겨둔 겁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이 배려와 또 이런 아량이 있는 거예요. 근데 분당이 정한다고 해서 그게 천당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2000년대 보면 이제 분당을 묘사한 게 천당 아래 분당이라고 이제 잡지에 나와요. 그 얘기는 내가 오늘 안 했지만은 그들이 있는 것은 이 구시가지에 이 사람들이 희생과 땀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이 도시 홍수 73년도 고시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분당 쪽을 다 개발지역으로 묶어놨기 때문에 저걸 한 거지 묶어놓지 않고 그냥 내버려뒀으면 무개발이 됐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중간중간에 학교 부지라고 그런 것도 다 묶었어요. 그러니까 개발 안 된 큰 부지는 그때 개발지역으로 묶였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성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물이 이렇게 졸졸 흘러서 큰 강을 이루듯 우리가 서로 배려하고 또 남을 생각하고 또 이렇게 서로 협력할 때 아름다운 도시는 이루어집니다. 우리 모두 그런 삶을 사시길 바라서 제가 신문, 잡지, 소설에 나타나는 성남의 모습을 여러분과 같이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